이걸 보여주면 어떤 분은 그러셔요. 선생님들이 다 해주신 거죠? 노노. 애들이 다 한 거죠. 다 놀라셔요. 이걸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양쪽을 다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면 상담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첫 질문이 중요하다. 두 번째, 깐깐한 학부모를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 다 보고 오셨죠? 자,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 직접 상담하는 상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하는 게 좋은지 제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좀 너덜너덜하죠? 여러 번 바꾼 건데도요, 저한테는 열심히 일한 그런 상징인 거죠. 이 안에 있는 거 다 제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을 할 때는요, 말로만 상담하거나 우리 교재에 또는 회사에서 나온 뭐 이런 거로만 상담을 하시면 솔직히 어머님들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도 많아요. 일단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큰 파일이 있어요. 파일. 또 하나는 아이들이 쓴 교재. 제가 제작했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기록한 교재,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저는 상담을 해요. 1시간 동안. 그 안에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서 코칭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요 방법대로만 하시면 우리 수업에 대한 게 다 소개가 되기도 하고 궁금증도 해결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까지 그냥 믿거라 하고 맡기시면서 보내신다는 거죠. 매번 상담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거든요. 자, 일단 파일 보여드릴게요. 좀 고급스러운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더 고급스러운 거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마크나 이런 거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죠? 안에 이제 속표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걸 여러 번 고민을 하는데 이게 또 안에 내용이 자주 바뀌어요. 제 아이디어도 그렇고 저희는 또 커리큘럼이 규칙적이진 않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막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속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보통 쓰는 이런 걸 하셔도 그냥 무방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막 쭈글쭈글하죠. 그 이유는 제가 어머니들 상담하면서 어머니가 앉아 있잖아요. 제가 거꾸로 이렇게 놓고 설명드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전체 커리큘럼을 맨 앞장에 둡니다. 전체 커리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뒤에부터는 학년별 순서대로 또는 핵심적인 거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넣어놓고 순서대로. 왜냐면 뒤죽박죽 넣으면 막상 설명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3학년 때 왔잖아요. 3학년이 왔으면 저희가 요거 해당돼요. 근데 저희는 아예 위에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이유가 뭐냐? 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애 보내려고 왔어. 근데 7살도 해요? 이렇게. 또는 옆집에도 소개해 준단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3학년이라고요, 어머니. 근데 저희는 원래 7살부터 진행을 해요, 어머니. 하브루타. 1, 2학년은 그림책으로 하고요. 3학년은 문학독서 디베이트를 합니다. 여기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 정도만 해도 7살부터 하는 거구나. 1, 2학년은 그림책으로 하는구나. 그럼 저희 동생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제가 또 앞으로 가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 1, 2학년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일단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걸 특징적인 걸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학년에 이런 커리큘럼이 들어간 이유 있죠.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서 특징적인 거, 지난해랑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 이런 걸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는 문학독서 디베이트라고요. 4학년 때 특히 읽기 코칭을 배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읽기 전략을 배우는 건데, 문학책 읽고 요약하는 방법, 비문학책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읽기 방법이 따로 있나? 그것도 요약하는 걸 알려준다고? 어머니들도 아시죠? 요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방법을 알려준다잖아. 애들은 요약을 잘 못해요. 해라 해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죠? 안 배웠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어머니 숙제예요. 그거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는지는 이따가 교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운을 남겨놔요. 그럼 어머니들이 끝까지 잘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한국사를 합니다. 근데 한국사는 일반 독서논술 학원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죠. 근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디베이트 11년 됐지만 일반 독서논술은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제가 몸소 해봤잖아요. 많은 분을 찾아가서 이 앙케이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안단 말인 거죠. 거기에서의 장점이 있죠. 장점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그럼 특히 다른 데서 역사를 하고 왔어도 아 여기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럼 이 코스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융합독서 디베이트라 해서 인문학 수업하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왜 진행되는지를 거꾸로 제가 설명을 해준단 말인 거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학년의 걸 또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3학년에 왔어요. 3학년에 끝내지 마시고 어떤 학원이건 좋은 책은 다 커리큘럼에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학년에 올라가면서 엄마들이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 근데 보시면 역사도 있고요. 세계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 수업해보면 아시죠? 역사가 3개월 만에 끝나든가요? 5천년 역사가. 그냥 겉핥기야. 해봤어야. 근데 엄마들도 똑같이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 입에서 술술 안 나오죠? 그러면 말하지 않고 그만둬요. 다녔는데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5학년이 역사 박사가 되게 만들거든요. 달달달 외우는 수업하고 다르거든요. 요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한국사를 잘 알면 세계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사를 알아야 나머지 과학, 철학, 사회, 경제, 음악, 미술, 영화를 다 한다. 이게 바로 인문학 수업인데 그게 융합독서 디베이트다. 그래서 한국사를 단단히 해야 그 다음 융합독서 디베이트를 잘하게 된다라고 연결을 시켜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늦게 왔어도 한국사를 꼭 하려고 하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한국사를 다른 데 배웠어도 아 여기는 수준이 다르구나. 이걸 제대로 해야 뒤에 융합독서 디베이트 인문학을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을 밟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집을 안 피우셔요. 저희 아이 이거 했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분이 잘 모를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런 분 하나도 없어. 엄마들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공부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죠. 진짜 공부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앞에 전체 커리큘럼으로 먼저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교재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전체 설명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한국사를 해야 될 나이다. 그럼 한국사. 그리고 이제 필독서도 좀 보여주시고. 근데 교재는 저희는 100% 만들어 쓰거든요. 회사에서 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저의 입맛에는 좀 맞지 않아서 만들어 쓰는데 저는 새 것보다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걸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홍서땡이라고 써있죠. 이 아이한테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정정당당하게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엄마한테도 허락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학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놔요. 여러 권 사놔요. 저희 교육원을 위해서도. 그래서 보시면 표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요. 자,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수업하느냐면 자, 역사는 하면서 만약에 삼국시대 2다. 그러면 숲도 보고 나무도 봅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해드려요. 그냥 이거 어머니 가지고 가셔도 솔직히 몰라요. 애가 채웠다고 해도 잘 몰라요. 여기 지금 상담 오셨을 때 설명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요. 어머니 역사는 아시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숲을 먼저 살펴보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것도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미리미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읽기 코칭이라 채워온 거. 지금 잘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빤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안에 다 채운 걸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 어머 너무 잘한다. 선생님 잘하는 아이인가 봐요. 물론 그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거보다는 어머니 안 빠지고 꼼꼼하게 다 채운 아이 거를 우선순위로 해요, 어머니. 그리고 글씨를 좀 알아보게 잘 쓴 아이.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한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백지만 보여주면요. 상담 시간에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봐요? 큰 글씨도 사실 눈에 안 들어오거든,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 입장에 작은 글씨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작성했구나. 그죠? 얘 이렇게 꼼꼼하게 빈칸 없이 다 채웠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관리를 잘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나 보다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푼 것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을 해줘요. 넘기면서. 그리고 하브루트 하는 방법. 여기에 동그라미 써있고 애들이 표시한 게 어떤 뜻인지를 저희가 또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입론서라는 거 저희가 쓰거든요. 토론하기 위해서. 근데 입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형광펜이 왜 그어 있는지 파란 펜으로 밑줄이 그어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 저희는 디베이트 학원이라고 했잖아요.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읽기를 잘해야 된다는 건 장르마다의 요약도 배우고 또 그거에 따라 숙제를 잘 해와야 되고 선생님 숙제 검사를 꼭 하는구나. 그래서 숙제 검사하고 나서 학원에서는
주로 글쓰기를 먼저 하고 토론을 하는데 글쓰기는 그냥 말로만 하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백지에다 막 쓰는 거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디베이트에서는 입론서라는 게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면 어떤 분은 그러셔요. 선생님들 다 해주신 거죠? 노노. 애들이 다 한 거죠. 다 놀라셔요. 이걸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양쪽을 다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6학년이 되면 에세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에세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컴퓨터로 썼어요. 훨씬 더 많이 쓰고 빨리 쓰죠. 첨삭도 빨리빨리 되죠. 그러면서 에세이까지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훈련이잖아요, 결국. 그죠? 잘하는 건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못 쓰는데 어머니 여기서 배우려고 오는 거죠. 여긴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 말만 한번 딱 하면 여기 맡겨놓기만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인문학 수업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문학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어른이 돼서도 필요한 그런 지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여러 자료가 있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쓴 자료 그걸 사주셨다가 그거로 보여주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지켜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 한번 쭉 먼저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된다면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되시죠? 그 안에 세세한 걸 어머니들이 보게 되시니까 우리 아이가 오게 되면 요걸 배우겠구나. 내년이면은 그 다음에 요걸 배우겠구나. 후년이면 요걸 배우겠구나.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단단히 생기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수생이 많은 거라고요. 읽고 쓰고 말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논술 전형 강남에 잘 가르치는 데 많겠죠? 근데 논술 전형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지, 중요한 건 합격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고가 그만큼 올라갔는지, 대학 가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결국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쓰면서 저희처럼 에세이까지 쓸 수 있는 그 단계를 알려주시면 중학생이어도 애들이 많아지는 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상담의 마지막 상담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하고 어머니 괜찮죠?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시면 안 돼. 상담 마무리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